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이 유튜브 채널에 상담 신청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대신 상담 대기가 너무 길다. 나는 당당히 학원 선택을 해야 되니 네가 이리저리 알아본 학원 중 이름만 좀 알려줘라. 이러는 양식과 나는 너무 모르겠으니 너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상담 신청 양식을 나눠서 제 채널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양식들이 있으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치동 소형 학원 하면 또 구독자들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밥은 어떻게 먹나요? 아이들 밥. 네. 저희는 점심 저녁을 네. 다 학원에서 먹거든요. 아, 밥이 들어오나요? 예, 예. 그럼 이 밥을 먹기 싫어서 나가고 싶은 애들도 있지 않나요? 그쵸, 가끔. 그럼 한 번씩 밖에서 먹게도 해주시나요? 웬만하면 밖에는 안 내보내죠. 보통 대부분 나가서 사 먹게 하는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점심 저녁을 다. 관리가 안 되죠. 그럼 우린 밥이 들어오고, 그래도 혹시나 너무 한 번씩 외식하고 싶은 애들은 허락하에 내보내주시긴 하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되죠. 특이 케이스. 네. 왜냐면 저희가 네. 보통은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도시락을 전문 업체에서 먹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도시락을 먹으면 보통 뭐라 그러지, MSG가 너무 많아서 네. 한두 달은 먹는데 네. 두 달부터는 애들이 안 먹거나 조금만 먹거나.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 네. 반찬 가게 거든요. 뭔지 알아요. 반찬 가게 사장님이 네. 저희만 점심 저녁을 따로 따로 해갖고 와서 좋다. 배식을 해요. 그래서 도시락 먹을 때는 아토피 있는 애들이 보통 한 두세 달 먹으면 올라왔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요.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고. 좋네요. 그래서 굳이 나가고 싶다면 저희는 주말에만 허용하고 한 번씩. 있습니다. 예. 평일은 안 됩니다. 대치동 한복판에 학원이 있다 보니 점심 저녁을 계속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밥을 사 먹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점심 저녁 먹는 도시락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이 안으로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나갈 수 없나요? 네네네. 매출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치동 이 소형 학원의 장점이자 단점이 좀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외출이 아예 안 되나요? 네, 외출도 안 되고 학생들 간의 대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주말엔 네. 밥을 먹으러 나갈 수 있나요? 저녁에는 나가죠. 저녁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네. 그리고 수업이 토요일까지도 계속되나요? 근데 그건 1대1 수업이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다른 건가? 자, 지금부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이 들어올 텐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학원의 등급별 아이들 성적 향상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을 텐데 보통 1년을 이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나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학부모님이 오셔도 당연히 저는 많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보통 요 정도는 오른다. 그러면은 스타트 시작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으로 시작하는 애는 없겠지만 그렇죠. 2등급으로 시작하는 애와 4등급, 5등급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르는 등급이 다르니까 그렇죠.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봤어요. 평균적으로 아이들 얼만큼 오르는지 모든 아이들 더해보니까 전체 등급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6.8등급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과목당 한 1.6등급이거든요. 여기서 또 폭등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애들 표현으로 하면 포텐이 터진다 그러는데 안 오른 애들도 있죠. 있죠. 근데 안 오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1.5등급은 오른다는 거예요. 안 올라도? 안 올라도. 평균 말씀드린 거예요. 국수형 탐탐 1.5등급. 그렇죠. 이거는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데이터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국어가 보통 한 1.8
평균 데이터보다 평균 데이터로 높죠. 그걸 하시죠. 저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리고 다녔었던 아이들의 성적 향상도, 그러니까 평균 뭐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네.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금 네.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시작이 되게 낮은 아이들이 좀 많이 그거 찾기는 하잖아요. 괜찮아요. 물론 네.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결이 네. 잘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 중에서 정말 많이 올랐던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한 합쳐서 27등급 가까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국영수 탐구를 네네네네. 다 네. 합쳐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이 어디였죠? 808이었나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86, 87등급 정도 되고요. 네. 이건가요? 네네네. 이 아이는 근데 요런 아이들은 특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조금 투이 케이스긴 뭐, 하죠. 네. 공부를 아주 잘했었는데 중간에 멈췄다거나 뭐 어떤가요, 기억이? 네,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내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재수 생활을 되게 즐겁게 한 거죠. 아, 공부가 이런 맛이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검정고시에 완전 입시에 대한 노베이스인 친구가 수학이 벌써 2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는 뭐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3, 4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린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보통 학원들이 이것처럼 음. 이 86, 87 이런 아이들이 재수하면 모두 1, 2등급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 광고를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이런 성적 데이터를 수십 개씩 걸어놓은 학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장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건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케이스지 이게 전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네.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걸 싶거든요. 만들어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매해 네. 그러니까 매해 졸업한 아이들의 데이터, 성적 데이터를 내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평균 몇 등급 뭐 요 정도의 데이터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6에서 출발한 애가 네. 3만 돼도 대단한 건데 맞습니다. 네. 뭐 이제 1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데이터 말고 평균적으로 우리 학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과목별로 한 요 정도는 오르더라 뭐 이런 데이터를 혹시 내보셨나요? 네네, 그럼요. 네,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7, 8등급의 아이들이 3등급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부모님들한테도 아이 정말 열심히 했고 저희한테 열심히 배웠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무조건 이렇게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저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3년 공부 안 하고 1년만 이만큼 맞는 건 기적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다들 만족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결이 엄청나게 좋은 학원은 아니지만 인원이 작으니 네, 맞습니다. 네, 인원이 뭐 네네네. 청원이 몇 명이시죠? 저희가 30명이었고요. 지금은 40명? 아, 네. 네. 그러면 40명을 데리고 네. 이제 중대형처럼 입결을 잘 뽑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몰라서 진짜 네. 모르기 때문에 입결을 보는 건데 네. 1000명 데리고 100명 뽑아내는 건 지금 여기서 보면 40명 데리고 4명 뽑아내는 맞습니다. 것보다 네네네. 더 쉽거든요, 걔들이. 네. 그러니까 인원 때문에 입결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급등한 아이들도 배출하고 현재도 등급이 향상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원장님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형이라고 하면 못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 거다. 뭐 강사의 질이 안 좋을 거다. 뭐 등등 이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런 학원들도 많고. 예. 근데 이 학원은 강사 라인업이라던가 뭐 강사 채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현 강사들이 뭐 어떤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들어서 네.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강사의 질이 좀 안 좋다고 하는 학원들은 대부분 고등부에서 수학했던 선생님들을 그대로 이제 재종반으로 모시고 와서 맞아. 이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고등부라는 건 보습학원. 보습학원 출신. 네. 그러니까 그 훈련 뭐 이런 데서 하는 채용하시면 네. 강의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재종반 선생님을 주로 쓰거든요. 대입 재종반. 그렇죠. 네네. 스카이나
대성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 통해서만. 왜냐면 재종반은 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봄, 가을로 2번 강의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매기거든요. 보통은 1점에서 5점까지 주고 그래서 평균을 내요. 그러면은 보통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4.0이면 잘하는 건 아니고 제 기준은 4.5가 넘으시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좋아요. 4.5는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고 4.0만 좀 넘어도 근데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기준으로는 4.5를 넘으면 대부분 애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의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형이잖아요. 아까 그 질문에서도 아이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좀 좋아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 그러면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데 수업만 잘하시고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하신 분은 좀 소형학원에는 맞지 않아서 저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강사를 채용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이건 좀 제가 어영부영 지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날카롭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학원의 강사는 4.5 이상으로 세팅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이라고 하면 네.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 그리고 재수를 고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 강사. 네. 그러니까 조그만 학원에 뭐 강사가 얼마나 좋겠니? 내지는 너무 못 가르치는 강사만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애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이름 들어본 대로 보내야지라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의 강사 라인은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형성이 될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원장 직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현재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뭐 부원장이 국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원장 직강이라는 수업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종반 또는 뭐 대형 입시학원에서 최소한 7년 이상의 좀 젊으신 분들을 좀 모셔요. 그래서 학생들과의 피드백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학원이긴 합니다. 저희가 못 가르친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친절하다. 그런 말은 없고. 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제가 소형학원들 중에 막 뭐 훈땡땡땡 이런 카페나 뭐 잡땡땡땡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들도 사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강사를 어떻게 구해오시나요? 저희 이제 공채로 뽑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면접이라든가 시강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걸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개로도 좀 많이 좀 오시죠. 강사 인맥으로. 네네네. 그럼 강사는 수업에 대한 불만은 없다. 강의 질에 대한 그거는 없다. 네, 그거는 정말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형은 이 강사도 되게 많은 문제가 돼서 그렇군요. 자신 있으십니까? 네, 강의에 대해서 저희 학원 강의 정말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학원에 뭐 큰 득이 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촬영에 제 질문에 이런 돌발 질문 사실은 좀 무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질문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 학원 어필을 하셔도 좋고 뭐 그냥 내가 대입 재수를 학원 운영하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랑 좀 연관된 건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까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특히 가장 좋아하는 설문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믿는다였어요. 믿는다. 그러면 누가? 부모님. 자기를 믿는다. 이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은 그때가 그렇죠. 조사기가 9편 끝나고니까 9월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 들었으면. 그렇죠. 아이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제일 힘들죠, 애들이. 왜냐면 아이들은 뭐 부모님은 뭐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경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처음이거든요, 재수가. 그렇죠. 처음은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불안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가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해봤자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3주, 4주. 근데 수능은 8개월을 내신 준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재수를 결정하셨다면
중대형이든 소형이든 독학이든 상관없이 가끔씩은 그런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아이에게. 재수라는 아이에게. 믿는다. 매일 해주시면 좀 오빠. 그쵸. 큰 시험. 앞두고. 첫 시험 이제 3월 교육청, 6월, 6월 9월. 평권, 9월 평권. 그래서 몇 점이야? 올랐니? 보다는. 이런 며칠 그냥 아이랑 얼굴 안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냥 담담히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좀 더 8개월, 10개월 힘들지만 아이가 조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제 채널의 대부분 구독자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런가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영상에 촬영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필, 우리 학원은 이렇다 내지는 재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일반적인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케어를 하는 소형 학원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수업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서 만족하게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도 이렇게 좀 알려지면 좋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네. 브랜드 오픈은 안 할 거지만 네. 혹시나 제 구독자분들이 이 네. 영상을 보고 그 네. 학원이 어디냐고 물으면 알려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고 그렇다고 막 광고는 아니고 네. 또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네. 될 것 같고 학원 잘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담은 만큼 그리고 제 구독자가 물어보면 또 알려드리는 만큼 이제 여기 나온 내용 꼭 지키셔서 그럼요. 네. 멋있는 학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